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된 박승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사연을 보내드리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알려진 걸 따라했는데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30년 넘게 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거래처 분들과 술자리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60대 초반에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한 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도 빠지지 않고 챙겨봤어요. 그러던 중에 3년 전쯤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적포도주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적포도주를 꾸준히 마시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더라고요.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솔깃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회사 운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셨지만 은퇴한 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금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적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건강식품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마침 그 시기에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관리해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적포도주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사람은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여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술은 술이잖아요. 젊을 때 술 때문에 고생한 거 벌써 잊었어요? 집사람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됐지만 저는 이건 치료 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비싼 적포도주를 골라 샀어요. 점원이 건강에 좋다는 프랑스산 적포도주를 추천해줘서 한 병에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골랐습니다. 집에 와서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작은 잔으로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건강에 좋다는 게 맞구나 하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밤 적포도주 한 잔이 저의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라도 빼먹으면 뭔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작은 병을 따로 챙겨갈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적극 권했어요. 야, 너도 적포도주 마셔봐. 혈관 건강에 정말 좋다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왜 장수하는지 알겠더라. 그러면서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브랜드도 추천해주고 그랬습니다. 집사람은 계속 걱정했어요. 여보, 요즘 얼굴이 좀 빨갛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자꾸 깨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적포도주는 건강식품이니까 부작용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가끔 속이 쓰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증상들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70대가 되면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적포도주 덕분에 이 정도로만 끝나는 거라고 자위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2잔까지는 괜찮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도 한 잔, 저녁 식사 후에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집사람이 더욱 걱정하며 말렸지만 저는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영숙 씨, 이건 약이야. 약. 의사들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 그런데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몸에 확실히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오른쪽 윗배에 가끔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예전만 못했어요. 집사람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계속 미뤘어요. 큰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초 정기검진을 받게 됐어요. 매년 받던 건강검진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좀 달랐어요. 적포도주를 꾸준히 마셨으니까 작년보다 수치가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검진 당일 아침에도 적포도주 덕분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집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영숙 씨 오늘 검진 결과 보면 깜짝 놀랄걸? 내가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했는지 확인되겠어. 그런데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김진호 선생님은 15년 넘게 저희 가족을 진료해 주신 분인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박승호 선생님,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네요. AST가 120, ALT가 150인데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감마 GTP 수치도 200이 넘었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요. 적포도주도 꾸준히 마시고. 그러자 김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적포도주요? 얼마나 드셨는데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2년 반 정도 꾸준히 마셨어요. 김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술을 드시기 전에 간 상태를 정확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설마 제가 건강을 위해 마신 적포도주가 문제가 된 건 아니겠죠? 추가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복부 초음파와 CT를 찍었는데 간경화 초기 소견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젊으실 때 술을 자주 드셨죠? 그때 음주로 인해 이미 간에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경화 초기 단계인데 여기에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가 더해지면서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적포도주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선생님, 적포도주든 소주든 맥주든 알코올은 알코올이에요. 특히 이미 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계속 마시면 간 기능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적포도주의 폴리페놀이 혈관에 좋다는 건 맞지만 그건 간이 건강한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간경화가 있는 환자는 절대 금주가 원칙이에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술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자체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럼 선생님, 제가 그동안 마신 적포도주가 네, 안타깝지만 간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마신 적포도주가 간 건강은 크게 해친 셈이죠. 그 순간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집사람이 그렇게 말렸는데 왜 안 들었을까? 왜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에게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집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술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돼요. 그날 밤 냉장고에 있던 적포도주 병들을 모두 버렸어요. 그동안 건강을 위한다고 꾸준히 마셨던 술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 후로 완전히 금주를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습관적으로 적포도주가 생각났지만 간 수치를 생각하니 전혀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금주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고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체크해야 해요.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금주하시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AST가 60으로 ALT가 7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된 게 보였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금주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평생 술은 금물이에요. 6개월 후에는 간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몸의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이 모두 적포도주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고 제 개인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건강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기존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적포도주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간이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는 식품이나 음료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특히 중년 이후 남성분들은 젊은 시절 음주로 인한 간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저처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걱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집사람이 그렇게 말렸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던 게 정말 후회돼요. 가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으세요. 저는 이제 적포도주 대신 다른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간 수치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많이 개선됐어요. 진작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혹시 지금 건강을 위해서 적포도주를 마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정확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라요. 특히 간 기능 검사는 꼭 받아보세요. 건강한 간을 가진 분들에게는 적정량의 적포도주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간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은 좋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야 해요. 무엇보다 의사와의 상담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담을 들려줘요. 골프장에서 만나는 동년배 분들 중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적포도주를 마신다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야, 승호야. 너도 레드와인 마시지 않냐? 혈관에 좋다던데? 그러면 저는 제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려요. 형님, 저는 그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간경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2년 반 동안 마셔서 간 수치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자신들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시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셨는데 지방간이 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적포도주를 마시고 계셨는데 의사가 당장 끊으라고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친구분은 검사 결과 간이 건강하다고 나왔지만 그래도 의사와 상의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적당량을 마시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적포도주라도 어떤 분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집사람도 요즘은 건강 프로그램을 볼 때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해요. 여보, 저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맞는지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해야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그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즘 환자분들이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정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 회식 문화로 인한 음주 경력이 있었는데 그때의 간 손상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중년 남성들은 대부분 젊을 때 술을 많이 마셨을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직장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 시절에는 일주일에 3-4번은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간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처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3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를 받고 있어요. 수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던 건강관리법들을 새로 배우고 있어요.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찾아서 먹고 간 기능을 도와주는 영양제도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하고 있어요. 운동도 전보다 더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해요. 집사람과 함께 하니까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식단도 많이 바뀌었어요.
간에 부담을 주는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고 있어요. 집사람이 간 건강에 좋은 요리들을 찾아서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적포도주를 마시던 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몸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제가 적포도주에 대한 정보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혈관 건강에 좋다는 부분만 집중하고 알코올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했던 거죠. 또한 적당량이라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루 한 잔이 적당한지 두 잔까지 괜찮은지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기존에 간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만약 미리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 정보를 접할 때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요. 좋다는 것도 누구에게 좋은 건지 어떤 조건에서 좋은 건지를 꼼꼼히 확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지 않고는 새로운 건강법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안전해요.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모든 건강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나이, 성별 등에 따라 같은 식품이라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둘째, 자연스럽다거나 건강에 좋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해요. 적포도주도 결국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이에요. 아무리 건강 성분이 있다고 해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해로울 수 있어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간 기능 검사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간은 문제가 있어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넷째, 가족의 걱정과 조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 집사람처럼 미리 걱정해주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해요. 다섯째, 새로운 건강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인터넷 정보나 방송 프로그램만으로는 개인에게 맞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는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정기적인 검진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계속 모르고 적포도주를 마셨다면 간경화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간 수치도 정상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금주만 잘 유지하면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세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을 위해 적포도주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요. 건강한 간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정량의 적포도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으세요. 건강 정보는 참고만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제가 겪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